경기가 끝난 후 원정팬 응원석을 향해 보인 비카리오의 뜻밖의 행동이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몇몇 토트넘 팬들은 비카리오의 저 행동은 정말 배은 망덕한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저런 인간들이 리더십이랍시고 토트넘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이 꼴도 보기 싫다. 손흥민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성이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중에도 그렇지만 경기 후 비카리오뿐 아니라 또 다른 한 선수가 보인 행동은 토트넘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은 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행동을 해 팬들 사이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는 7일 오전 2시 45분 네덜란드 알크마르의 AFAS 스타디온에서 열린 AG 알크마르와 2024-2025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8강으로 가는 길에 적신호가 켜져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1시간 전에 나온 포스테코글루의 선발 라인업은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톱의 마티스텔, 그리고 우측의 브레넌 존슨, 좌측에 손흥민을 3톱으로 놓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메디슨,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벤탄쿠르와 베리바를 놓은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좌우 풀백의 우도기와 스펜스를 놓고 중앙 센터백의 아치, 그레이와 케빈 단소를 놓아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이 라인업을 본 팬들은 우도기의 폼이 좋지 않은데 이 중요한 경기에 왜 스펜스를 우측에 놓고 우도기를 선발로 쓰는 거냐고 말하면서 포로를 벤치에 놓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선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무려 8일을 쉬고 나온 토트넘인데 최강의 전력을 구축해서 내지 않고 왜 우도기를 좌측 풀백으로 냈는지 모르겠다. 우도기의 폼이 좋지 않으면 손흥민이 왼쪽 사이드에서 고립될 텐데 좀 문제가 많은 라인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시작되자 알크마르는 홈경기의 이점을 살려 토트넘을 밀어붙였고 토트넘은 전반 10분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하며 실점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등 매우 불안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는 전반 17분경 코너킥이 상황에서 문전으로 흐른 공을 19세 유망주인 베리발이 공을 걷어낸다는 것이 빗맞아 불운하게 자책골이 되고 맙니다. 비카리오는 자책골을 얻어맞은 후 베리발에게 다가가 빨리 앞으로 나가라, 서 있지 말라고 말하며 만회골을 넣으라고 격려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일부 팬들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시니어 선수들이 어린 베리발을 이끄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다고 말하면서 한 골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다,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응원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리발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책골이 들어가 버리자 충격에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리발은 19세밖에 안 된 어린 선수이고 성인 리그에서 뛰어본 적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베리발이 뛰는 위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인데 베리발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다. 아치 그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베리발은 메디슨 교체로 놓고 아치 그레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은 후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를 센터백으로 놓던가 해서 센터백 한 자리만 구멍을 메우면 되는데 아치 그레이를 센터백, 베리발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으면서 자신의 원래 포지션이 아닌 19세 어린 선수를 2명이나 이 중요한 경기에 쓴다는 건 포스테코글루의 무리수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후반전 들어 부진한 마티스텔을 빼고 오도베르를 손흥민 자리에 넣은 후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는데요. 그런데 불과 후반 10분 정도 경과한 후 손흥민을 빼고 솔랑케를 원톱으로 집어넣어 이것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런 이상한 교체는 도대체 뭐냐, 솔랑케를 후반에 투입할 거였으면 마티스텔을 빼고 솔랑케를 넣어야지 손흥민을 빼고 솔랑케를 넣으면 골은 누가 넣느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교체로 인해 토트넘은 후반전에도 역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후반 유효슛을 단 1개만 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며 0대1로 알크마르에게 무릎을 꿇어 원정 응원을 온 토트넘 팬들을 결국 격분케 했는데요. 그러나 경기 결과보다
경기 후 몇몇 토트넘 선수들이 원정 응원석으로 다가가 보인 무례한 행동이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알려지면서 더욱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원정 응원석에 대고 응원이 부족하다는 제스처를 하며 화를 내고 돌아서서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려 이 장면을 본 팬들을 어이없게 했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이 장면에 대해 비카리오가 원정 응원 팬들에게 응원이 부족하다고 화를 내며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면서 부주장인 매디슨도 원정 팬들과 충돌해 토트넘의 리더십으로서 자격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디슨과 비카리오의 행동과는 달리 손흥민은 경기 후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유로파의 모든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이다. 특히 원정 경기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날 경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을 해준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먼 길까지 와서 응원해주신 원정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팬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사과해 팬들로부터 비카리오와 매디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토트넘 팬들은 네덜란드까지 달려가 팀을 응원한 원정 팬들에게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0대1로 졌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팬들에게 응원이 부족하다고 팬들과 충돌을 할 수가 있나. 비카리오와 매디슨은 당장 팀에서 방출해야 한다. 손흥민에 달라도 너무 다른 인터뷰는 그가 왜 주장으로서 많은 팬들과 선수들에게 존경받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이 찍은 이날 경기의 직캠 영상 속에서도 베리발의 자책골 이후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공을 몰고 중앙선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자책골로 고통스러워하는 베리발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등의 쓸데없는 말보다 빠르게 팀을 추스르고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공을 묵묵히 몰고 가는 손흥민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른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 보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비카리오의 저런 행동은 어린 선수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유독 손흥민을 따르는 것은 그가 외부의 비난은 자신이 모두 받고 내부에서는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카라오나 매디슨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식 큰형님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이다. 어린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스타가 자신들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팀을 이끄는 성숙된 한국식 형님 리더십에 감동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